누구나 이런 상태 한 번씩 느껴봤지. 세상이 내 편인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고 왠지 모르게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서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는 느낌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뚝 끊겨.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말에 상처받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어긋나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전에 잘 풀리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자책하게 돼. 이건 단순히 운이 다한 게 아니야. 능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 사이에 있는 딱 하나의 차이는 바로 주파수야. 오늘은 그 흐름을 다시 너 거로 만드는 인생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아주 깊게 파헤쳐 줄 거야. 영상을 끝까지 다 보면 넌 다시 그 황금기로 들어가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거야. 첫 번째, 현실을 결과로 보지 않고 반영으로 봐. 이게 출발점이야.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방식은 보통 현실이 먼저 있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구조야.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사람이 떠나니까 외롭고 일이 안 풀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원인이고 내 감정은 결과인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근데 이 구조 자체가 뒤집혀 있어. 현실은 원인이 아니라 반영이야. 내 의식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느낌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원인이고 바깥의 현실은 그걸 비춰주는 거울인 거야. 우주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흐름이 존재하고 내 에너지가 어떤 주파수에 있느냐에 따라 그중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지가 결정돼. 그래서 주파수 높은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겨도 또 왜 이래? 난 왜 이럴까? 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현실을 탓하지 않아. 조정해야 할 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두 번째, 중요도를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않아. 이거 들으면 다들 공감할 거야. 어떤 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그 불균형이 오히려 현실에서 저항을 만들어. 연애를 예로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메시지 보내고 답장이 느리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그 사람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나에 의미 부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거나 멀어지게 돼. 근데 정반대로 내 삶에 집중하고 좀 무심하게 있으면 갑자기 연락이 오고 관심을 받는 경험 한 번쯤 있잖아? 취업도 마찬가지야. 이 회사에 붙는 게 인생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면 면접장에서 그게 티가 나. 절박한 기운이 다 새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아니어도 길이 있다는 여유에서 임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여. 집착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결핍의 주파수거든.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느낌 자체가 결핍의 진동이야. 그 진동이 느껴지면 현실은 그걸 그대로 반영하게 돼. 주파수가 높은 사람들은 원하지만 절대 집착하지 않아. 원하는 걸 소중히 여기되 그게 없으면 삶이 끝난다는 무게감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잊어버려. 주문하고 내려놓고 우주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야. 세 번째, 펜듈럼에 끌려다니지 않아. 저번 영상에서 펜듈럼이 뭔지는 자세히 이야기했어. 펜듈럼은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만들어지는 집단적인 흐름이야. 직장 안에 불만이 있는 분위기, SNS에 돌아다니는 비교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펜듈럼이야. 그리고 이 흐름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휩쓸릴수록 더 강해져. 직장에서 흔히 보이잖아.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분위기가 거기 쏠리고 나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그 에너지에 물들어 있어. 이유 없이 집에 와서도 그 찝찝함이 남아있고 뭘 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느껴본 적 있어? SNS도 똑같아. 누군가의 여행 사진, 멋진 몸매, 새 집 이런 게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돼. 괜히 내 삶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지? 그 감정 자체가 결핍의 주파수를 내뿜어. 반면 주파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흐름을 알아보고 거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로 빠져나오는 거야. 자기 에너지가 새지 않게 방어하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있기 때문이야. 펜듈럼은 과거의 분노나 미래의 불안을 미끼로 잡아서 나를 끌고 가. 근데 지금 여기 온전히 있으면 그 흐름이 잡아당길 갈고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현재를 살라는 건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야. 네 번째,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보통 뭔가를 원할 때 어떻게 해? 월 1,000만 원 이상 벌면 행복할 거야. 살 5kg 빼면 그때 자신있게 연락해야지. 즉,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감정을 바꾸는 순서로 가지? 근데 실제로는 반대야. 감정이 먼저고 현실은 나중이야. 지금 경제적으로 빠듯하다고 해봐.
월급날만 기다리는데 카드값 빠져나가면 남는 게 없고 뭘 해보려고 해도 자본이 없고 그렇게 한숨 쉬는 그 순간 그 감각 안에서 계속 살면 결핍의 진동이 현실을 계속 강화해. 뇌가 결핍의 증거들을 더 잘 포착하게 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이 결핍의 현실을 만드는 무한 루프가 돌아가게 되는 거야. 반면 주파수 높은 사람들은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정해. 소비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고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불안한 에너지를 느끼지 않아. 이건 무책임하게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의식의 상태를 먼저 바꾸라는 거야. 만약 건강해지고 싶은데 아직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이미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오늘 먹을 거 하나하나를 다르게 그리고 꼼꼼히 선택하는 거지.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의식이 실제로 재설정돼. 뇌는 반복되는 경험을 현실로 인식하거든.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현실을 당기기 시작해. 5번째, 무의식을 방치하지 않아. 이게 많이들 놓치는 포인트야. 의식적으로는 잘 되고 싶어 하는데 무의식에 나는 자격이 없어. 잘 되면 언젠가 이룰 것 같아. 행복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 같은 믿음이 깔려 있으면 의식적인 노력이 그 벽에 막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몸이 안 따라오고 기회가 와도 본인이 망치고 잘 되다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패턴이 반복돼. 이걸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라고 보면 안 돼. 마치 온도 조절기처럼 무의식이 익숙한 수준으로 계속 되돌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전에 무의식에 심어진 믿음부터 업데이트해야 해. 주파수 높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 패턴이 내 안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들여다봐. 상황이 불편해도 피하지 않아.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게 지금 사실인지를 다시 검토해. 오래된 프로그램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면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프로그램의 힘이 빠지기 시작해. 두려움의 에너지를 주면 그게 현실로 당겨진다는 말 들어봤지? 무의식에 깔린 두려움을 방치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여기서 나와. 두려움을 없애려는 게 아니야. 불편해도 직면하고 통과해서 더 이상 그게 나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야. 6번째, 소원에 이유를 붙이지 않아. 이게 되게 섬세한 포인트인데 진짜 중요해.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거기에 이유를 달잖아? 돈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직업을 가지면 인정받을 것 같아서. 이 이유들이 뭘 말하고 있어? 지금은 안정감이 없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소원에 붙인 이유가 사실 결핍의 증거인 거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만 가져가봐. 조건과 경로를 만들려 하지 말고 그 느낌 자체에 먼저 있어봐. 이게 이루어지면 기분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그 감각을 지금 몸으로 느끼는 거야. 주파수 높은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없어서 지금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원해. 이 미묘한 차이가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결핍에서 원하면 결핍을 강화하고 충만함에서 원하면 충만함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거든. 7번째, 감사가 행위가 아니라 느낌이야. 이게 나머지 6개를 다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야. 감사일기 써본 적 있어? 매일 감사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날씨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효과가 없는 이유는 감사가 체크박스가 됐기 때문이야. 진짜 감사는 상태야.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 몸으로 느끼는 따뜻한 감각.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이 공간에 있다는 것, 이미 이뤄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상태. 이 감각이 주파수를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이야. 감사는 이미 있다는 강렬한 진동이자 풍요의 주파수야. 이 상태에서는 결핍감이 설 자리가 없어. 내가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더 받을 통로가 열려. 아직 원하는 게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이뤄진 것처럼 감사해봐. 그 감사의 감각이 현실을 당겨오는 가장 강한 자석이야. 주파수 높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밝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 억텐으로 긍정적인 척 하는 게 아니야. 감사의 상태를 자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밝은 거고, 그 밝음이 비슷한 에너지의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거야. 오늘 7가지 다 들었잖아.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끌리는 거 하나만 골라봐. 그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일 거야. 오늘부터 딱 하나만 달라지게 살아보자. 감사 상태를 하루 5분만 느껴도 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의 무게를 조금 내려놔도 돼.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이미 이뤄진 것처럼 확언으로 선언해봐.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한테 필요한 모든 풍요는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다. 너가 쓴 그 문장이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될 거야.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